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줄 섰다고 책임당원들한테 누구 찍으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짓한 국회의원 나 용서치를 않을 겁니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거 보이.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네. 선거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이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국힘당 대선 본경선에서 당심을 앞세운 윤석열 후보와 민심을 내세운 홍준표 후보가 27일 토론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역시나 이날도 국힘당 봉숭아학당의 연장전이었는데요. 봉숭아학당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맹구도, 오서방도, 옥동자도, 세바스찬도 모두 등장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빅엿을 매기는 희대의 대환장 정치쇼를 선보였습니다. 보는 내내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몰려왔는데요. 대체 왜 이들은 대통령을 하려 하는 걸까요? 품격은 고사하고 무식함과 무지함의 끝판을 보여준 이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번 경선 내내 전현직 의원들을 대거 캠프에 끌어들이고 있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향해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다며, 그런데 홍 후보는 왜 사람이 적고 복당할 때도 동료 의원들이 참 많이 반대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왜 홍 후보님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으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어쨌든 공천을 안 줘서 나가서 당선이 되셨지만 또 복당을 하는데 또 동료 의원들이 참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이런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 후보님께서 그 특장을 살리실 건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있다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 존중합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난 개파의 쫄개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파도 없습니다. 두 번째,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진영에 가 있는 어떤 분은 내가 행정부지사로 3년 데리고 있고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을 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윤 후보 진영으로 붙어 있길래 낮에는 뭐 윤 후보 진영 가고 뭐 나한테 오고 이러길래 지난 3월에 내 불러서 이중 생활 하지 마라. 그쪽으로 가라. 3월에요? 예, 3월 9일에. 3월에 저 정치도 시작 안 할 아니, 텐데요. 이미 나오기로 그때 그 선임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무렵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뒤에 3월 9일 이후에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배신당한 게 딱 2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을 하는데 내 답변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당내 경선은 당원과 국민과의 잔치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저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홍 후보님 쪽에 뭐 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도 참 대단한 분이 가셨더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인신공격을 하고. 다 했어요. 네네.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최근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윤 후보는 홍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 반면 리더십은 좀 지도자가 돼서 갈등을 풀고 끌고 나가기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며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등을 지는 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홍 후보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개파를 만든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26년간 단 한 번도 개파의 졸개가 돼본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계속해 홍 후보는 윤 후보 진영에 가신 분들은 구태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당원과 국민의 잔치에 사람을 우르르 끌어모으는 것은 구태 정치인들이 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윤 후보는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 하지 말자고 말했고 홍 후보는 이미 인신공격 다 하셨다. 이제는 답답한 모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홍 후보와 당심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윤 후보는 최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홍 후보는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 하면 대선은 망한다라며 당원들의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윤 후보는 이에 맞서 전현직 의원, 당협위원장들을 영입하며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지난 10월 19일 날 그 MBC PD 수첩에서 그 조성과 김웅 간의 녹취록을 일부를 떼갖고 짜집기 보도를 19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녹취록도 다 나왔는데 이 정도 증거로 소환을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당일날 바로 기각당합니다. 바로 다시 그 다음 날인 21일 날 송영길 대표가 또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공수처가 손준성 변호인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바로 다음날 22일 송영길 대표가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국회에선 언제든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라고 발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포동의안은 김웅 의원도 안 나오니까 김웅 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당사자가 변호인에게 통보를 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영장 그 사실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방어권 보장을 하는데 그걸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월요일 날 언론에 이거를 공개를 하고 우리가 대전에서 TV 토론을 하던 날인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포영장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저도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처음 보는 건데 27년의 법조 생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는 분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묻지 말아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아니 대선 그리고 토론장이니까 지난번에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우리당 윤 경선에 후보님이, 예. 경선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아니, 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이 입장이 중급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할 네. 때는 이거는 언제인데 중요한 정치 현안이고 정책 토론이지 이게 인신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참 개인의 이게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저희들이 않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대선 토론장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입장 것은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예, 예. 내그 아니 이야기는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 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윤 후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도 기각된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민주당 당대표가 공수처에게 누구를 구속하고 야당 경선 전에 빨리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경선 개입이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경선 토론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희대의 웃지 못할 B급 코미디 정치쇼를 보여줬는데요.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동의를 구하고 나섰지만 원희룡 후보는 잘 모르겠고 윤석열 후보도 경제 공동체니 직권남용 확장 적용이니 법치주의 논쟁의 중심이었다라고 윤 후보를 때렸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홍 후보도 참 딱하다.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다. 정책 토론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라고 윤 후보를 비판하며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인가라고 윤 후보를 후려쳤습니다. 토론 후반 홍 후보와 원 후보가 한 차례 더 맞붙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냐는 질문에 홍 후보를 곤란케 했던 원 후보는 이날 다시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캐물었습니다. 뭐 수소 경제도 아까 말씀을 강원도 비전과 가서 하셨는데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과학 주도권 토론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왜 윤석열 윤 후보에게는 후보처럼 그렇게 그거 안 야단치시더니 해봅시다.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아니, 하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바로 그게 맞붙게 될 텐데요.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그거는 연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라면서요. 이 원 의원이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니, 아니.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아니, 주도권 물으세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묻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예? 기후변의 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예.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예,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하는 겁니다.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아니, 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묻습니다.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아니, 거냐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 내가 그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자, 지금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납세자입니다, 제가.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아니, 야비하기 그렇게 해서 본선에 때문에 가서 답변하지 토론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지금 이 토론 당내 가지고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참 어떻게 아니,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예, 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님 후보께서 사과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님 7분 쓰시죠. 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홍 후보는 질문 자체가 야비하게 느껴진다고 즉답을 피하자 원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게 탄소세 질문하는 게 왜 야비한가라고 거듭 답변을 요구하며 옥신각신했는데요. 원 후보는 본선에 가서 토론을 그렇게 할 건가라고 추궁했고 홍 후보는 당내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머리 그리 좋은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나라고 반발했습니다. 원 후보가 발언 시간이 끝난 뒤 답을 않고 인신공격과 비아냥으로 일관한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유 후보는 두 사람 사이에 있으니 귀가 아프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도 한편의 버라이어티 코미디 쇼를 본 듯한 대선 토론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분들을 내리고 정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마 시청률은 보장될 듯합니다. 이게 현실의 정치인지 코미디의 일부분인지 모를 이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에게 빅엿을 먹이는 대선 경선 토론회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횟수를 더해갈수록 함량 미달, 수준 미달,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인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께 큰 웃음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밥값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